어떻게 저에게만 이런 짐을 떠넘기실 수 있으세요? 이 많은 음식들을 혼자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매년 명절마다 제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외침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저의 신혼 초 명절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듯 했습니다. 특히 윗동서, 즉 남편의 형수는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로 저를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댁의 어른들을 모시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첫 설날, 윗동서는 몸이 좋지 않다며 명절 음식 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며느리로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아이고, 윗동서가 몸이 약해서 어쩌나으라며 안쓰러워하셨기에 아무 의심 없이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당시 저는 서툰 솜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윗동서는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회사 업무로 바쁘다며 제사 음식 준비에 늦게 합류하시거나 아예 빠지곤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윗동서가 바쁘니 이해해야지 라며 감싸주시는 모습을 보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애써 이해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맡은 명절 음식의 가짓수는 점점 늘어났고 윗동서의 핑계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허리 통증, 해외 출장, 친구 모임 등 정말 쓸 수 없이 많은 이유들이 그녀를 명절 주방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이미 시댁에서는 제가 모든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는 우리 둘째 며느리 고생이 많지, 복 받을 거야 라고 격려하시면서도 윗동서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해 보았지만 그의 반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형수는 원래 좀 그래? 여보가 이해 좀 해줘. 당신밖에 없잖아. 그 말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아 서운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과연 제가 이 가족에게 그저 명절 노예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을 때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아가, 이번 설날에도 윗동서가 몸이 너무 안 좋대. 허리도 안 좋고 감기도 심하게 걸렸다고 하니 아가 혼자서 음식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안쓰러움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족들 속에서 저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명절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번 허리가 아프다, 감기가 심하다는 윗동서의 핑계와 그 핑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저에게 모든 짐을 지웠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당했던 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에 난 깊은 상처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자시할 수 없다는 단단한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불공평한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초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뒷동서가 몸이 약하니 내가 조금 더 힘써야 한다며 부드럽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 미련하게도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처럼 변질되어 갔고 제 남편조차도 그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과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은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에게 여러 번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매번 덤마가 연로하셔서 그러시지 형수님도 정말 아프다는데 뭘 어쩌겠어. 명절 한 번인데 그냥 내가 이해해줘 라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투로 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 혼자만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 누구의 이해를 바라지 않고 저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미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을 보는 순간 저의 혈압은 다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재료들이 저를 비웃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냉장고 문을 쾅 닫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아니 이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시어머니께 걸려온 전화 내용과 저의 감정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시댁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에 저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당신은 제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는 저도 평범한 며느리처럼 쉬고 싶어요. 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말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또 그 이야기야?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 엄마도 윗동서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난 뭐가 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평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괜한 일을 벌인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무심한 태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뭐가 되냐고? 그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저는 뭐가 되는데요? 저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이번 명절은 당신이 직접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더 이상은 그렇게 희생할 수 없다고요. 아니면 우리도 시댁에 가지 말던가요. 저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예상치 못한 강한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을 피하며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이내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해봐.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게.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여전히 저의 편을 들기보다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미온적인 태도에 더욱 실망했지만 일단 그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겠다는 말에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죽여 그의 통화 내용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잔뜩 얼어붙은 목소리로 설날에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에는 음식 준비를 혼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라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한숨을 쉬셨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미지근한 대처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건 것에 놀랐는지 예상과는 다르게 조용히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제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회피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날에 시댁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윗동서 형님이 아프다는 이유로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저는 이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명절에는 쉬고 싶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시집와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니? 윗동서는 정말 아파서 그러는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와야겠어? 그럼 이번 명절 음식은 누가 한단 말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또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윗동서 형님이 정말로 아프시다면 그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시댁 형제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며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욱 격분하신 듯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버릇없는 소리를.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해?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집안 체면은 뭐가 되겠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저를 향한 실망감과 동시에 집안의 위계를 강조하는 듯한 권위적인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감정적인 비난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버릇없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 저희는 이번 설날에 시댁에 가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서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잡으며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엄마 걱정만 하는군요. 제 마음은 안 보이나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당신과 다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격노하셨고 저의 행동을 패륜에 가깝다고 여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작은 용기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오든 저는 제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겪었던 일들이 꿈이었을까 싶었지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미묘한 긴장감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어. 엄마한테 다시 한번 전화드려 볼까?
아니면 이번 명절에 정말 시댁에 안 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과 함께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전화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저의 뜻을 아셨을 테니까요. 저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만약 당신이 가고 싶다면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저의 말투는 어제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전화 통화를 했고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통해 통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설날에는 명절 음식을 전문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시네. 그리고 윗동선에도 이번에는 명절 당일에만 잠깐 들르겠다고 했다고. 당신이 너무 강하게 나가서 엄마가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에서 여전히 저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승리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혼자 감내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드디어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의 목소리가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새벽부터 서둘러 시댁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준비하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을 만끽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있었지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 당일 시댁에 잠시 방문하기 전까지 온전히 저와 남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 삶에서 이런 평온함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 다소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훑어보셨고 평소와 달리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윗동서 역시 제게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싸늘한 반응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시어머니와 윗동서에게 인사를 건넸고 제자리에 앉아 명절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모두 전문 업체에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깔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나 정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준비한 음식에서만 정성을 느끼셨을까? 아니면 그저 제가 희생하는 모습에서 만족감을 느끼셨을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질문들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그 압박감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윗동서 또한 형식적인 안부 인사 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차가운 분위기에 마음이 상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굳건했고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상이 치워지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기들을 정리하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말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과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시선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침착하게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음식이 다 외제라 영 맛이 없구나. 내가 직접 한숨마든 역시 다르지 않으냐. 예전이라면 이 말에 죄책감과 함께 변명부터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의 정성은 음식의 맛으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저의 가치는 그 어떤 외부적 기준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제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면 분명 정성은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낼 시간과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의 본업도 성실히 임하고 싶었고 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제 어깨를 살짝 감싸주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음식을 직접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무리해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제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예상대로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조금의 당혹감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윗동서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제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내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남편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알았다. 내 말이 그렇다면 어쩌겠느냐.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의 강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짓눌렀던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나 즉각적인 화해는 아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저의 목소리를 냈고 가족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명절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하시곤 했지만 그 강도는 훨씬 약해졌고 저 또한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윗동서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수고했다. 이는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가족에게 기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저희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름 세 글자로 온전히 서서 저만의 색깔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저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가 강요하는 전통과 고정관념은 존재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들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존중이 그 어떤 전통이나 기대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나마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응원합니다.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